저는 성공했다고 사회에서 불리는 그런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인정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들의 기질이 알파맨적인 기질과 베타맨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자, 알파맨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면요. 원래 동물의 세계에서 비롯된 얘기예요. 늑대가 무리 생활하는 건 잘 아시죠? 예. 근데 무리 생활하는 늑대 중에서 가장 대장, 근데 대부분은 수컷이에요. 그것을 알파 메일이라고 해요. 수컷, 알파 수컷. 그런데 비즈니스 세계에서 바로 성공을 하고 리더십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알파맨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알파맨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막 어느 정도 성취 욕구가 있고 그걸 어느 정도는 성취를 해야만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막 활동을 해서 무언가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일단 꿈이라는 말 자체가 알파맨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꼭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요. 꿈을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20대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성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큰일 벌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꿈을 이룬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큰 야망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 성공해 있네? 사람들이 나보고 성공했대.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저는 이 원리가 제가 진공청소기 돌릴 때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청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청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야만 저는 청소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방이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청소를 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런데 지저분한 건 싫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온 집안을 다 청소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자주 있는 이 방, 여기만 청소하자. 그래서 청소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콘센트에 꽂습니다. 청소 준비를 해요. 진공청소기를 돌립니다. 제 방만 치웠어요. 금방 끝나네요. 방이 좁으니까. 그런데 저기 문지방 너머에 머리카락 덩어리가 보여요. 한번 문지방을 넘어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입니다. 그 옆에 또 먼지가 보여요. 또 빨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실을 청소를 끝내고요. 또 문지방을 넘어서 다른 방을 청소를 하고 주방을 청소를 하고 욕실 청소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온 집안 청소를 제가 해놨더라고요. 제가 본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눈앞에 일들을 잘 해내고 한마디로 청소기에 콘센트를 잘 꽂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안 전체를 청소를 자주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콘센트를 잘 꽂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알파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베타맨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루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바로 성공을 하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압박 없이도 성공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도 깨달은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의외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50명 중에. 부자인 사람, 성공한 사람들 원래 남의 머리 밟고 올라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의외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해답이 뭐였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봐도 도덕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외로요. 이 도덕성은 카리오 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리고 내가 성공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설득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내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설득력을 위해서 가장 힘들 때 남을 위해서 한번 무언가를 해보세요. 봉사도 있을 수 있고요.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위로나 또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이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바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 일들이 저를 구원해 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 도덕적 자부심이 어떤 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진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그리고 성공을 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도덕적이라는 그런 것도 성립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내 자신은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도덕적 자부심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고 내가 성공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도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많은 갈등을 해요. 뭔가 내가 조금만 비열해지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한 번만 조금 잘못 나가고 나중에 거기서 발을 빼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젊은 날에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못 돌아와요. 왜냐면은요, 이미 도덕적 자부심이 훼손됐고요. 자아가 균형을 잃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마음 놓고 선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컨셉도 찾을 수 있고, 또 그 컨셉 안에서 꿈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꿈에 대한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만의 컨셉을 찾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